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공격수인 아스파스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주전 미드필더 한 명도 결장 중이네요.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공격수인 수아레즈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카디스 상대로도 이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2대 2까지 따라잡히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만큼 좀 셀타비고의 좀 좋지 못한 수비 집중력이 결국에 좀 동점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죠. 그만큼 좀 현재 약간 좀 셀타비고도 좀 흐름을 좀 찾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뭐 지고 있진 않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리그에서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기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지금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 좀 알메리아의 약간 좀 경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좀 결과를 만들려는 좀 조짐이 보이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좀 성과를 못 내고 있죠. 네. 그래서 과연 언제 좀 첫 승 타이밍이 좀 나올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 뚫리는 경기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역습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 한 번의 좀 공격 흐름이 양 팀 다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것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우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인게임 내에서의 좀 최근 알메리아의 그런 허슬 플레이가 자주 보일 정도로 현재 뭐 에너지 레벨이 높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셀타비고와의 좀 차이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만큼 요즘 좀 알메리아의 그런 좀 활동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돋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기록적인 부분 외에도 좀 생각보다 약간 좀 알메리아가 좀 약간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4연패 중으로 홈 성적도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솔직히 배당 대비 지금 셀타비고의 한 1.6대는 솔직히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최근 쉽게 안 지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알메리아 상대로 다소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알메리아 프랜승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메리아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셀타비고와 이제 알메리아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다음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우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망, 더리우트 그리고 이제 마즈라우이 등이 결장 중으로 좀 수비에서의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로이 사네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인 상황으로 좀 코만과 더불어서 좀 포워드진에서도 좀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병행하면서 힘든 일정을 지금 소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랑스 상대로 이제 프랑스까지 가서 이제 경기를 뛰거나 뭐 심지어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러온 경기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뭐 지금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피로가 많이 좀 쌓일 수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라이프치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는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 보기 어렵고, 그리고 팀 분위기 또한 좀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솔직히 뭐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뭐 이제 투에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사실상 뭐 경질도 됐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팀 내부 사정이나 그리고 좀 이제 외부 사정에서도 별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뭐 양 팀 다 뭐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미넨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좀 수비 전환이 느린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미넨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이제 역습에 취약한 그런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공격 전환이 빠르고 역습 전개가 좋은 그런 좀 미넨이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역시 현재 수비가 안 좋은 미넨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미넨도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프라이부르크도 지금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최근 실수 없이 좀 힘든 일정을 좀 치러왔기 때문에 미넨에 비해 훨씬 더 피로 누적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는 좀 양 팀의 그런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바이에른 미넨이 크게 우세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에른 미넨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요거는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 승 3.5 기준으로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로벨라가 결장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포워드인 요비치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2패로 좀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뭐 원정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면서 특히나 더 좀 원정에서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2대1 좀 역전패를 당했던 그런 좀 라치오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에서 좀 공격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인 후에 다시 이제 호불호 돌아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란 역시 뭐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유로파 리그 경기를 좀 뛰러 이제 프랑스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벅찰 수 있다고 봐요. 뭐 AC 밀란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프라이부르크와 비슷하게 뭐 최근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도 같이 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팀들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뭐 양 팀 다 이제 좀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측면 전개나 좀 침투 플레이 또한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라치오도 뭐 이제 직접 뭐 피오렌티나전에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좀 공격에서 기대치는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밀란이야 뭐 워낙 좀 그래도 공격이 좀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도 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 이후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러 이제 바이에른 미넨 원정을 아이고 원우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원우님께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우님. 네, 건승입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네,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우선 이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러 이제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챔스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게다가 뭐 상대 전적에서도 AC 밀란 상대로 많이 밀리면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런 걸 지금 감안해도 현재 좀 흐름도 안 좋고 좀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는 원정 AC 밀란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내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라치오가 홈인전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저는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 라치오 사이드로 볼게요. 네, 라치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치오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골로빈과 벤 예데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그런 좀 옵션이 좀 다양해지고 전개도 굉장히 좀 매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나코가 이제 그 전에 툴루즈전에서는 뭐 이제 골로빈과 벤 예데르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는 좀 공격이 많이 투박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연계 또한 잘 안 됐고. 네. 근데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그 둘이 다시 돌아오니까 귀신같이 좀 공격이 살아났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모나코의 그런 좀 공격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스타드랜전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안 풀렸던 그런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번 경기 상대는 좀 라인이 좀 올라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좀 모나코기 때문에 그런 모나코 상대로 파리가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모나코 역시 지금 공격 전개가 특히 홈에서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파리 상대로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을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다 고렸을 때 이 경기는 좀 템포가 빠르게 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뭐 양팀 다 뭐 공격 전환도 빠르고 그냥 전개도 좋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원정에서 지금 연전 연승 중이고, 그리고 큰 전력 누수가 없는 그래도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리와 달리 좀 모나코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여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3.5라고 해도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요 둘이 좀 만났을 때는 솔직히 언더를 좀 찍을 만한 그런 좀 건덕지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3.5라고 해도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나코와 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렌넘 대 이제 네이메어 에르디비시온이죠. 폴렌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4명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캄비르 상대로 컵 경기를 치렀고 연장전까지 가면서 이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 연장전까지 좀 치렀던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네이메온이 폴랜담에 비해 다소 열세일 수는 있다. 네, 이 점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폴랜담의 폼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 홈에서 4골을 실점했을 정도로 지금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격이 좋은 네이미언 상대로 이제 폴랜담이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도 좀 폴랜담이 홈에서 확 무너질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제 폴랜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뒷공간도 굉장히 좀 자주 뚫리고, 그리고 측면 수비도 지금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네이메온이 좀 공격에서 날뛸 만한 요소를 그런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메온이 좀 측면 전개도 좋고 좀 침투도 이제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취약한 폴랜담이 수비에서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랜담 역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특히 더 지금 수비가 안 좋은 네이메온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아이고 별풍선 50개 원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구수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뭐 폴랜담 역시 뭐 체력적으로 열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특히 더 지금 수비가 안 좋은 네이면 상대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승패를 봤을 때 솔직히 뭐 네이메온의 좀 체력 이슈를 좀 제외하고는 폴랜담보다 뭐 지금 밀릴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네이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이면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이거는 언오바는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좀 다득점이 날 만한 좀 요소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웨스트 브로미치 대 이제 코번트리. 자,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토마스 아산테 그리고 이제 맷 필립스와 같이 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 좀 아산테 좀 결장은 브로미치한테 있어서는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벤 시프와 그리고 윙어인 지금 사카모토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최근 홈 경기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홈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 이후 이제 뭐 플리머스 상대로 대승을 거두거나 그리고 상승세인 헐시티와 비기면서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이 꺾일 수 있었던 그런 웨스트 브로미치인데 이후 경기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며 무난히 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를 좀 치렀긴 했지만 전반 뭐 초반부터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렸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와 좀 팔머 같은 주전 선수들을 더 빨리 이제 빼줄 수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전 관리를 더 좀 좋게 잘 해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최근 뭐 양 팀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비교했을 때 뭐 어느 팀이 좀 크게 우세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봐요. 네. 자, 그치만 지금 홈에서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좀 수비 조직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이런 약간 좋은 그런 수비 조직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평소보다 약간 좀 코번트리가 좀 공격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홈에서의 그런 견고한 수비 그리고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다소 아쉬운 그런 좀 코번트리의 공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좀 홈 이점을 잘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뭐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홈 이점을 받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더 우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코번트리 상대로 좀 대승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도 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웨스트 브로미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햄무나 무중에서 하나 이제 고배당 자비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영어는 언더사이드로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햄무 월무 2.5실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일단 이제 오후에 있는 좀 축구 경기 위주로 이제 풀어보면은 일단 이제 호주 축구 경기 메가서 FC 대 이제 멜버른 시티. 네, 요거는 메가서 FC 프랜슨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3.5라고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축 경기 있죠. 가와사키 대 이제 이와타. 네, 요거는 가와사키 승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후쿠오카. 요것도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사이드. 그 대신에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후 축구에 대한 그런 세 경기까지 이제 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